이제 같이 바로 풀어봅시다. 623페이지고 자 회사도 바꿔야 되죠. 285번으로 공주전자. 제가 수업했던 분 중에 이름이 공주이신 분이 3분 정도 있었어요. 본명이 그래서 공주라고.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수업 끝나고 그 카톡을 한번 보냈대. 선생님 저 공주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까먹고 있다가 엄청 이상한 거야 느낌이. 그럼 대화명도 공주라고 적어놨든지 대화명은 다른 이름 되어 있는데 저 공주예요. 그러면 제가 좀 당황하긴 해요. 여러분한테 나 공주라고 하면서 연락 와봐. 그러면 느낌 이상하겠죠? 자, 1번 문제를 봅시다. 자, 8월 1일 제조 공장에 화재보험 1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계산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번에는 모두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 성급 비용으로 처리한 거죠. 지금 저는 성급 비용이라 말하는데 그 계정 과목 생각이 안 나시면 제가 여기 8월 1일 있으니까 8월 1일 가보시면 전표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럼 성급 비용 되어 있을 거니까 자 그럼 이 성급 비용을 대변에 줄여주고 그럼 성급 비용을 줄인다는 건 미리 준 비용이 아니니까 줄이는 거죠. 한마디로 올해 경과분은 이제 성급 비용 아니니까 지워줄 거예요. 그럼 8, 9, 10, 11, 12 5달이죠. 그럼 5개월이고 120만 원이 1년분 보험료니까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라서 50만 원을 취소를 하고 그리고 차변에 이제 올해 보험료는 보험료다라고 공장 제조 공장이니까 500번대의 보험료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10만 원 과다하여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던 금액이 결산일 현재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다. 자, 그럼 지금 돈이 부족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실제보다 장부의 현금이 더 많다는 거는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잡손실이 나올 거고 대변에 현금가 부족 처리할 건데 근데 그게 생각이 지금 제가 한국말이 제일 어렵다고 현금가 부족 이야기한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 어제 했던 거하고 오늘 했던 거하고 막 이거 나올 때마다 보면 진짜 부족한 건지 많은 건지 느낌이 잘 안 오죠.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제가 합계잔의 시산표에 현금가 부족 계정 과목으로 둔 거예요. 어제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차변에 써서 제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플러스가 되어 있죠. 그러면 대변에 10만 원을 써서 현금가 부족을 지우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현금가 부족 1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 방법을 제가 쓰기 시작했던 게 어느 회차인가 장부상에 플러스 마이너스 잔액으로 알려주는 문제가 간간히 나와요. 그럼 이걸로 보던 사람은 그 문제를 쉽게 푸니까 근데 그래 의미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호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산일날 우리가 부족한 거였으니까 잡손실 처리할 거죠. 차변이 비용 자리잖아요. 그래서 잡손실이다 1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합계잔의 시산표에서 여기 와 있는데 얘가 그래도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면 자 얘가 나오죠.
그리고 또 더블 클릭하면 아래 분계가 나와요. 그럼 이 분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출금 전표니까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가부적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가부적 할 거예요. 출금 전표라서 좀 느낌이 덜한데 뭐 차변 대변 돼 있으면 느낌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합계잔액산표에서도 더블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서 전표 입력한 거 여기 있는 잔액 가지고 느낌 안 오면 그렇게도 이용을 하세요. 자, 다음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미수금으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 세금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인식할 것. 자, 그럼 제가 계속 틀이라고 말한 거 부가세 예수금 금액 2,500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3,500만 원.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비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자비익 10,000원. 자, 그럼 또 이번에도 환급이 있겠네요. 환급은 1,001만 원이 환급되겠다. 그죠? 그럼 환급되는 금액은 미수금으로. 자, 근데 신기하게 환급액을 많이 주죠. 옛날에는 계속 납부액만 주던데 대변이면 미지급세금 다음 달에 낼 거다. 환급액이 있으면 차변에 미수금 나중에 돈 받으면서 줄 거고, 납부해야 되면 대변에 미지급세금 뒀다가 납부하면서 미지급세금 줄 거고. 자, 다음 4번. 2020년 1월 1일 영업권 상각 후 잔액이 400만 원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18년 1월 초에 취득한 것이다. 회사는 당해 연도부터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기존 내용연수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였다. 단 회계 추정의 변경은 기업 회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가정하며 감가상각 방법은 정해법이고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 기간은 1월로 간주한다. 이야, 참 어렵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자, 문제를 보시면 2020년 1월 1일 무형자산에 대해서 상각한 잔액이 400만 원이 있다는 거죠. 상각한 후에 잔액이. 그럼 장부에 4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을 한 거죠. 그럼 지금 몇 년 지난 거였죠? 지금 얘가 몇 년이 지난 거죠? 2018년, 19년 두 번 상각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년인데 지금 2년이 빠진 거라서 남아있는 게 8년짜리잖아. 지금 400만 원이. 그죠? 그런데 10년짜리를 6년으로 변경했다는 건 2년 지났으니까 빼면 얘는 4년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아무 말이 없었으면 이 400만 원을 8년으로 나눌 거였는데 지금 이거는 추정의 변경이라는 건 전진법으로 가급거 소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바꾸는 거니까 그냥 앞으로 남은 6년짜리 중에 2년 뺀 4년으로 이 400만 원 하면 이제 감가상각비는 400만 원에 4년을 나누는 거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얘를 다음 문제가 자동계산인가? 자동계산 할 거네. 그럼 영업권에 100만 원 쓰셔도 되고 아니면 무형자산 상각비 100만 원이다. 대변에 영업권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질 거예요. 저는 자동 계산할 거예요. 저는 계산자료 입력 들어가면 무조건 자동 계산하고,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으면 수동으로 다 하고. 근데 이 다음 거는 대손 충당금은 우리 K랩은 계산자료 입력이 편하잖아요. 자, 그럼 100만 원만 적어 놓고, 자, 5번에 계산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추정률과 단기 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2%의 대손 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오. 일단 가서 보고 마이너스 아니면 1%, 2% 넣어주면 되니까. 자, 이건 수능 계산한 후에 할게요. 자, 그럼 1, 2, 3번만 먼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자, 분계를 먼저 하면 대면의 성급 비용 50만 원, 법료 50만 원. 그다음 대변의 현금 가부중 10만 원, 차변의 잡손실 10만 원. 그다음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자비익, 차변의 미수금. 입력 다 하셨으면 이제 창 닫고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 엔터 쳐서 들어가시고, 먼저 무형자산 상각비를 100만 원으로 계산한 거, 판관비에 무형자산 상각비에 영업권으로 금액 100만 원 써주면 딱 자동 계산 해줄 거고. 다음 대손충당금 있죠? 이거 먼저 해야 될 걸. 자, 대손충당금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죠? 자, 외상매출금하고 단기대여금 하는데, 외상매출금은 1%로 이 금액을 보충할 거고, 그리고 단기대여금은 2%로 100만 원을 설정할 거죠. 그죠? 그럼 외상매출금을 방금 1%의 금액으로 바꾸고, 저는 이렇게 할게요. 1%대 외상매출금 복사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얘 1%대 금액, 얘 2%대 금액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얘 둘만 계산 반영을 해서 외상매출금 거에 이 금액 들어와 있고, 미수금, 단기 대여금에 이 금액 들어와 있고. 그럼 이제 전표 추가를 해서, 자, 자동 계산 분계 완료하면 끝나죠. 자, 이제 633페이지로 갑시다. (633) 286 633페이지 286번 회사.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이번에 당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1년 갱신 조건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고 있다. 12월 31일 현재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1696만 5천원이다. 결산 분개하시오. 자, 그럼 이 문제 미스난 게 보통 예금인지 당좌 예금인지 말 안 해주고 있죠. 그죠? 아마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는 그 금액이 안 맞을 거니까 안 맞죠. 왜냐면 얘는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일반 전표, 매매치 전표에 얘네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근데 특별한 말 없으면 보통 예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통장이 지금 보통 예금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지금 이 문제의 취지는 보통 예금을 우리 제로로 만들고 저금액만큼 1년 갱신 조건이라는 건 단기 차입금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1696만 5천원이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하나은행 1696만 5천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에 대한 단기분 경과이자를 계산하시오. 월하기 계산할 것. 자, 2억 원을 예금했고 가입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이율 2%, 이자 수령은 만기 일의 일시수령. 그럼 올해 정기예금의 경과이자니까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사실 이자 수익 인식하라는 거니까 차변의 이자 죄송해요. 대변의 이자 수익 그리고 미수 수익이다라고 들어오는 것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2억 원에 2% 그리고 올해 6개월이죠. 절반인 거죠. 그러면 2억 원에 2% 그리고 절반하면 2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자, 얘는 2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자, 다음 3번. 아래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에 할인 발행된 사채의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전표는 하나로 입력할 것. 자, 2020년 기속 사채의 액면 이자는 30만 원 보통 예금에서 이체됨. 2020년 기속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15만 254원. 자, 여러분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전에 사채에 대해서 이자 지급하면 차변에 할인 발행일 때는 이자 비용, 비용, 유효 이자, 대변에 우리가 돈을 주는데 돈 주는 거는 액면 이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여기는 상각액을 쓸 거라고. 사채하면서 사채 테이블 하면서 제가 분계틀 빨간색 쓰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액면 이자 30만 원 줬고 4차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 15만 254원 주고, 전에 제가 이 세 개 중에 두 개 값 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얘는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30만 원을 줬고 15만 254원을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처리했다는 거죠. 그럼 차변의 이자 비용은 얘 둘이 합친 45만 254원이 이자 비용이 되겠네요. 사실 지금 이걸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그때는 기억했을지라도 지금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정상이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으신 분은 기억이 어마무시하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본 적은 있죠. 본 기억까지 사라졌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한번 사채에 가서 한번 들여다 보시고. 자, 전에 누가 그랬는데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남은 상태에서 보고 또 까먹었다가 본 적이 있는 그 선에서 다시 보고, 그거 한 3번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다시 보면 안다고. 근데 그러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자, 다음 4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감가상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월할 상각할 것. 자,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이 3천. 취득이 올해 이전이네요. 그리고 정해법이면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죠. 내역연수 5년. 취득원가 3천만 원. 그러면 올해는 600만 원이 되겠죠. 전년도엔 600의 절반이 7월달에 샀으니까 300 했을 거고, 올해는 600만 원이다. 아래 보니까 자동 계산 가야 되니까 그냥 600만 원 적어 놓고, 다음 5번에 기말 재고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재고액 및 비정상 감모 손실과 관련한 결산 사항을 입력하시오. 자, 원재료는 문제 없고 제품은 1,400인데 1,440만 원만큼 비정상 감모 손실이 발생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비정상 감모 손실이 제품이 다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50만 원, 차변의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다 50만 원. 50이 아니다. 죄송해요. 산수 잘못했네. 40만 원이죠. 40만 원. 방금 지수연 씨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고 알았어요. 제가 상품 숫자를 봤어. 자, 그럼 상품은 정상 감모 손실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수동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 입력할 때는 감모 손실 문제는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쓴다라고 했어요. 감모 손실 상관하지 않고. 자, 그럼 이제 수동 계산부터 12월 31일 날 하고, 자, 그러면 보통 예금 1696만 5천 원, 단기 차입금 하나은행, 대변의 이자 수익이 200만 원이고 미수 수익이 200만 원이고. 다음 3번은 대변의 보통 예금에서 30만 원 나가고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5만 254원. 그래서 이자 비용은 합. 다음 5번은 제품 40만원 타계정으로 대체로 나가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40만원이다. 그럼 이제 입력 끝났으니까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 4번에 우리 감가상각 분기 안 했죠. 그래서 자, 감가상각이 영업부서 거니까 판관비에 차량 운반구 찾아서 방금 600만 원이었죠. 600만 원 쓰고 까먹으면 안 돼요. 또 나중에 해야지 해놓고선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 계산인 거는 수동 계산 분기할 때에 여기 문제지에다가 우리 시험 때 문제지에다 쓸 거잖아. 쓰면서 자동 계산할 거는 앞에 크게 자자라고 이렇게 써둬요. 일반적으로. 그래 난 자동 계산할 때 안 빠뜨리고 하지. 그죠? 자,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 거 제일 위에 상품이 1600. 자, 그리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550. 그리고 제품은 타계정으로 대체 보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보이면 1,4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하고 전표 추가해서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는 글자를 보고 하면 되겠죠. 자, 다음 643페이지로 갑시다. 계속 계산만 하니까 지겹죠? 근데 문제는 지겹기만 하고 내가 이제 알아서 지겨우면 좋은데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고 지겹기만 하면 큰일 난 거예요. 힘내세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리 정말 여기 있는 거 다 푼 거예요. 자, 회사는 287페이지로 가고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287번이죠. 자, 페이지가 아니고 자, 643페이지 1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입력하시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와 관련된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자,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되 거래처 입력은 하지 말 것. 자, 그럼 자, 이때는 항상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2천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800만 원. 자, 그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빼고 내야 되겠죠? 그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때 환급액이 있으면 개정하면 뭐라고 적혀 있었겠죠? 예정신고 때도 이렇게 정리했을 거잖아요. 그때 환급액에 대해서 미수금으로 처리해뒀겠죠?
그죠? 그럼 대변에 그 돈 빼고 줄 거다라고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미수금이다 200만 원. 자, 이거 지워주려고 쓴 거예요. 예정신고 때 미수금 적혀 있던 거 빼고 줄 건데 얘 빼니까 딱 맞아서 줄 거 없죠. 그래서 분기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부가세 대급금이 1,700이었다면 뭐 100만 원 미지급 세금 나올 거였는데 그냥 딱 금액이 200이니까 뭐 낼 일이 없죠. 그죠? 자, 다음 2번. 기말 현재 장기 대여금 중 계정 과목 중에 RET사에 외화로 빌려준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00원. 자, 이제는 그냥 따로 안 쓰고 바로 분계로 할게요. 자, 보면 장부에는 1,000만 원이고 기말은 1,2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200만 원이 올랐죠? 200만 원 올랐는데 계정 과목이 장기 대여금이네요. 그럼 장기 대여금 200만 원 높여주면 차변에 장기 대여금 RET사다 200만 원. 자, 우리 내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다 200만 원. 200만 원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시죠? 그죠? 자, 다음 3번.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럼 19년도에 취득해서 전기말에 평가했고 올해 또 평가하고, 그죠? 그럼 자, 우리는 2,450만 원이 6천만 원이 되었으면 150만 원이 올랐죠. 그죠? 그럼 우린 150만 원만큼 대변에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5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얘를 올려주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그럼 이익이라고 하려고 봤는데 전기에 50만 원 내렸다라고 평가를 했겠죠. 그죠? 전기 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을 먼저 우선 상계하고 100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150이라고 바로 썼어요. 그럼 제가 검증해봐라 그랬죠. 150 썼어. 그냥. 그리고 나서 취득원가하고 차이 봤더니 100만 원만 올랐잖아요. 그럼 장부에 100만 원만 있어야 되는데 150 아니네. 보면 50만 원은 손해봤던 게 있었네 하고 지울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취득원가하고 차이를 꼭 확인하면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4번은 단기 법인세는 850만 원이고 뭐 결산일 현재 선납세금 계정에는 법인의 이자 수익에 대한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소득세 합계 95만 6천 원.
중간연합세 얘네들이 있다. 적절한 회계 처리하시오. 자동 계산 갈까요? 들어갈 수 있는데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1, 2, 3번만 먼저 수능 계산으로 분개하고, 아이고. 자, 입력하셨죠? 자, 장 닫고 이제 계산자료 입력. 주절에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게 입력한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끝나면 했구나.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계산자료 입력에 보면 지금 우리 95만 6천 원하고 345만 6천 원 합이 441만 2천 원인데 그대로 적어줬네요. 441만 2천 원이고, 그럼 우리 총 법인세는 850만 원인데 441만 2천 원을 빼면 추가적으로 내야 될 건 408만 8천 원을 납부해야 되고, 숫자가 애매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항상 이 법인세가 문제의 법인세랑 일치한지를 보라고 한 게, 그래야 내가 잘 입력했는지 느낌이 오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전표 추가. 그래서 이게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 금액 쓰고 추가 계상액에 이 금액 쓰고. 자, 다음 5번 문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는 문제죠. 자,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기 위해서 제조원가 명세서 한번 열고, 다음 손익계산서를 열고, 이 회사는 매출이 30억인데 남긴 게 8억밖에 안 돼요. 저라면 이런 사업 안 해요. 자, 그럼 창 닫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서 아니오라고 하고, 자, 문제의 단기 처분 예정일 2021년 3월 15일이고 전기 처분 확정일은 20년 2월 28일 맞네요.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자, 보통주 현금 배당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현금 배당에 여기에 쓰는 거 맞나요?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천만 원이라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 쓰니까 배당금 이 금액이 올라와서 여기에 이익잉여금 중에 처분액이 2천만 원이라서 처분하고 나면 이거 남는다고 뜨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2천만 원 쓰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금 배당한 것 중에 보통주 배당이 얼마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천만 원 쓰는데 근데 또 쓰고 싶으면 이 2천만 원 중에 보통주가 전부 다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정도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얘 2천만 원. 그럼 주식 배당도 아래쪽 내역인 거고 계정 과목 옆에 2천만 원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다음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 그럼 200만 원을 이익준비금에다가 써줄 거고 그리고 사업 확장 적립금은 500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다 입력했으면 우리는 전표 추가를 꼭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표 추가까지 하시면 얘는 끝. 자, 다음 654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288 자, 8월 1일 임차인이 주식회사 최강 상사로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 360만 원을 미리 받고 임대료를 받은 날에 전액 임대료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단 월화에 계산하고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그럼 분계는 우리는 임대료 계정으로 계상했다라고 전에 계상했으니까 임대료를 먼저 수익 계정 과목을 차변에 임대료를 줄여주고 그럼 반대쪽은 선수 수익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럼 임대료를 줄여준 거는 내년 거니까 그럼 내년에 해당하는 건 한 달이죠. 그죠? 그럼 6개월분 임대료니까 360이면 한 달에 60만 원이니까 60만 원만 내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는 6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당사는 2020년 초에 소모품 600만 원을 구입하고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기말에 소모품 잔액을 확인해 보니 60만 원이 남아 있다. 사용한 소모품 중 40%는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산부서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그럼 자, 우리는 소모품 계정으로 처리했다니까 대변에 소모품. 자, 소모품은 세자죠. 그러면 사용액을 볼 건데 지금 600만 원 사서 기말에 남아있는 잔액이 60만 원이라는 건 540만 원치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남아있는 66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워야 될 거잖아, 소모품을. 그래서 사용액을 줄여줄 거고 그럼 얘 중에 지금 영업부서 생산부서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소모품비 800번대 소모품비 500번대 이렇게 나눌 건데 자, 얘 금액 보면 540만 원에 40%가
영업부서 거라 그랬으니까 540만 원에 40% 하면 216만 원이 영업부 거네요. 그러면 반대로 생산부는 324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216만 원, 324만 원이다. 전에 비슷한 것도 한 풀어봤죠.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뒤에 와서 영업부가하고 생산부가하고 밝혀졌다고 나누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비용 나누라는 이야기라서 차변이 소모품 비예요. 그리고 올해 쓴 거 가지고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모품인 거 몰라도 대변이 소모품인 거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면 4월 때 비용 처리했으면 4월 때부터 나눠야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엉망진창으로 뒤집어져야 되죠. 그죠? 남은 것 가지고 또 뭐 800번 처리했으면 500번 될 것도 뒤집어지고 하는 이상한 분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계는 안 될 거니까 분계 틀은 정해진 거였어요. 자, 다음 3번 기말 연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외화 차입금 1,000만 원은 외환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계산일 현재 환율은 12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적혀 있는데 기말엔 1,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올랐어요. 계정 과목은 외화 장기 차입금. 그럼 외화 장기 차입금이면 부채인데 그럼 부채가 200만 원 높아졌으니까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환은행 1,000만 원 그리고 빚이 늘어났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다 1,000만 원. 다음 4번 결산 마감 전 무형자산 잔액이 600만 원이 있으며 영업권은 2018년 1월 초에 취득한 것이다.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고 있으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자, 그럼 지금 계산하기 전까지 잔액이 600이었어요. 그럼 장부가액을 알려준 거죠. 그럼 우린 잔존 내용연수로 나눌 건데 자, 우리는 18년도에 샀어요. 잔존 내용연수 몇 년이죠? 3년이죠. 18년도에 한 번 상각했고 19년도 했으니까 두 번 했으니까 그럼 3으로 나누면 200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이라고 적어놓고 아래 딱 보자마자 작은 계산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5번은 외상 매출금 2%, 단기 대여금 1% 처리하겠다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1, 2, 3번만 먼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쓰고
되셨나요? 그럼 이제 창 닫고 이제 계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대손삼각부터 갑시다. 자, 갔더니 마이너스 될 리는 없네. 자, 1%가 뭐였죠?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은 1%고 저는 1%인 단기 대여금 복사했어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2%. 그럼 얘는 590만 원이고 단기 대여금은 아이고 또 C로 눌러버렸다. 100, 120이고 120. 그럼 나머지는 지워버리고.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 값 틀릴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일반 전표나 뭐 이런 거 쓰신 분 있으면 저처럼 입력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똑같을 거고 입력된 게 있으면 틀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결산 반영. 그리고 우리 4번 문제 판관비에 영업권 가서 옆에 우리 200만 원이다라고 썼죠. 이렇게 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이번 문제도 끝났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AT 프로그램 가지고 좀 볼 거니까 우리 그때 제가 PDF 파일 드렸던 거 있죠? 그거 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 좀 볼게요. 네, 쉬었다 합시다.